네, 굿모닝 펀드 금요일 아침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선진국으로 다시금 좀 자금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으로 이 주식시장에 선뜻 발 내미시기가 어려운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대안 투자로서 오늘 좋은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보시죠. SK증권 이민환 과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는 우리가 이제 배당주 펀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자, 오늘은 또 어떤 펀드를 좀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그 미국 펀드, 선진국 펀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펀드가 내년 1월부터 비과세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다시 인기를 좀 끌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선진국 펀드,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미국 펀드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미국 펀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좀 더 자세하게 뭐 선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패러다임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 이제 자산 관리에 있어서 글로벌화가 중요해졌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지 않은 만큼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실행할 경우에는 이제 신흥국의 자금 이탈로 인해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이런 전망에 따라서 이제 지난 9월 30일 기준 신흥국 주식 자금은 12주 연속 순유출이 되었고요. 반면 이제 지난주 선진국 주식 펀드에는 26억 달러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선진국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런 선진국 시장 중에서도 연초부터 경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면서 TPP 체결 타결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더 경제적인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미국 펀드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국가별 펀드를 몇몇 번 이제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그 나라의 경기 성장성이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을 가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뭐 보기만 해도 미국은 이제 긴축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회복되고 있다는 추세를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정확히 미국 펀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미국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미국 경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펀드에 대해서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특징을 경제 상황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좀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최근 소비 고용, 주택 가격 등 모두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출 경쟁에서 좀 불리해져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좀 침체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 가계 순자산의 경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그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충분한 소비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괜찮은 좀 지표를 다시 보여주고 있고 이에 더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 소비 증가 효과가 이번 4분기부터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와 함께 그 증시 역시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경기 회복세 다시 들어서고 있지 않냐 이런 반응이 다시 이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을 볼 때 미국 경제가 연초 예상보다는 좀 느리지만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 자체가 뭐 워낙 이제 미국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뭐 성장성 자체가 뭐 느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뚜렷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좀 흐름은 괜찮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펀드 좀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선별을 우리가 좀 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어떤 펀드들 우리가 좀 가지고 오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미국에 관련된 펀드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중에서도 2개 좀 가져왔었는데요. 얼라인 버스틴의 미국 그로스 증권사 투자 신탁하고 피델리티 증권사 투자 신탁 주식 재간 저평 이 2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얼라인 버스틴 같은 경우에는 설정액은 480억 정도 되고요. 6개월, 1년, 3년 수익률은 1.8, 28.09%, 67.08%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설정액은 288억 정도 되고요. 6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5%, 1년 수익률은 10%, 그다음 3년 수익률은 54.64%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압축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좀 선별할
때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될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그 회사의 운영 철학 같은 것도 중요하고 회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네. 앞으로 그 회사 CEO의 운영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펀드를 좀 픽업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토픽 펀드는 어떤 펀드를 좀 꼽아주실 건가요? 물론 이제 수익률로 보면은 얼라인 버스틴의 제 미국 재간접형을 고르는 게 맞는 건데 네. 저는 오늘 좀 피델리티 펀드를 좀 골라봤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피델리티 자산운용 자체가 그 전 세계 25개국에서 약 350조 원을 좀 규모를 운용을 하고 있는 대형 운용사기도 하고 한국에서 11년 동안 계속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기도 한 이유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표가 CEO가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 변화에서 이제 쇄신하는 분위기에서 운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펀드를 좀 골라봤습니다. 좀 더 이제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펀드를 골랐던 이유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리플레이션 국면 연장에 따라서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이제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재간접형 A형이고요. 네. 이름이 좀 깁니다. 네. 네. 그래서 재간접 펀드로서 순자산 규모가 약 한 700만 달러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본격적인 미국의 성장 펀드에 이제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시장은 이제 장기 사이클과 테마에 움직인다고 정의를 해서 이 중에 강력한 성장 추세를 보유한 장기적 승자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업종 산업 간 지속 가능한 성장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서치를 통해 독점이나 과점 또는 그 높은 진입 장벽,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력과 지속적인 현금 흐름 창출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로우 리스크, 하 리턴을 추구할 수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장 큰 특징은 무제약 접근법이라고 해서 테마군 인덱스 섹터 위주의 투자가 아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 가격 결정력과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라고 해서 이 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스위스팟이라고 해서 이상적인 구간에 그 투자하는 것이 이 피델리티 펀드의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토픽 펀드로서 자세한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이 토픽 펀드의 수익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자산 구성은 지금 어떻게 영위를 하고 있는지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피델리티 미국 증권 투자신탁 이 펀드의 그 수익률을 보시면 올해 수익률은 1.86% 정도 됩니다. 네. 근데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0.46%고 3개월 수익률도 마이너스 6.41%로 그 마이너스 수익률을 저조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정세로 인해서 해외 정세로 인해서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았고 네네. 하지만 1년 수익률은 10%, 3년 수익률은 54%, 5년 수익률은 84%입니다. 장기적인 그 투자가 이제 펀드이기 때문에 이제 5년 수익률 성과가 좀 좋긴 하지만 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운영 성과를 보시면 계속 꾸준한 BM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그 BM과 함께 그 성과가 좀 안 좋은 것을 네.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간접 펀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미국의 피델리티 미국 성장 펀드 이 모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이기도 하고요. 네. 업종별 자산 배분을 보시면 그 IT와 임의소비, 그 헬스케어에 27%, 20%, 15%씩 각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보유 종목을 보시면 구글과 아마존, 마스터카드에 그 22.2%, 2%씩 각각 고루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펀드가 타 펀드와 가장 다른 점이 그 바로 보유 종목 선정에 있는데 네. 그 보유 종목 그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전체 주식 중에서 현재 펀드 내 그 장기적으로 수혜될 성장 트렌드를 선정해서 잠재 성장 가능성이 큰 그 높고 가격 상승 여력이 높은 섹터 확인을 위해서 밸류 체인을 분석한 뒤에 성장, 가격 경쟁력 등의 기본 펀더멘탈 분석을 인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후에 비교해서 그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이 모펀드에서 성장한 투자 테마는 4가지인데 네. 이 4가지가 이제 그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서 이제 그 4가지 테마를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모바일 기기 관련 산업 확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를 통해서 점차 증가하는 부양비를 통해서 헬스케어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미국 금리는 인구 구조상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그 표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머징 지역, 성장 지역은 중상층 증가는 소비 확대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머징 마켓에서 중상층 증가가 됨으로써 네. 중상층 소비 증가 예상을 통한 그 식음료 위생 종목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예로 그림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058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해서 에너지 비용 감소가 되면서 에너지 비용의 이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면서 에너지 상업용 건설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 시기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본 이동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여전히 연내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가능성이 큰 만큼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선진국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의 리플레이션 국면이 연장되고 있는 만큼 미국 성장주 중심의 펀드에 투자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이 이렇게 많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 시장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좀 필수 조건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성장주 중심의 펀드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SK증권 이민환 과장과 함께 미국 펀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굿모닝 펀드까지 토마토 본쇼 2부 순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